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 안전운임제 확대, 국방현장 방문, 모두의 광장 국민 제안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합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예, 여러모로 이 주변 여건이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취재하시는데 매우 좀 어려워서 좀 송구합니다. 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과 서면 브리핑을 포함해서 제 42차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과별 사항은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신속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했습니다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법이죠.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나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관련해서 가능하면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8월 4일 본회의에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되었던 안전운임제 관련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시범 실시가 통과가 됐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이라도 혹은 시범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11시에 조국혁신당 등 야사당 방문하게 돼 있어서 이따가 취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육군과 공군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자를 배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두의 광장에는 3만여 명의 국민이 방문해 주셔서 약 5만 2천 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정책 제안과 민원은 14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주요 관심 제안으로는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제안 중에 미디어의 무분별한 가짜 영양 정보, 이것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등등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짜 영양 정보 팩트 체크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흥미로운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어제 충청권 둘째 날 청주시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74건의 정책과 민원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제309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부가세 추징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괴산발전소를 방문해서 괴산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충청권 마지막 날로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까지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수해 피해 현장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줄 기자님, 네,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구동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제 조만간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국정위도 정부와 해당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세율 인상이나 증권거래소의 인상 같이 좀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연히 저희 국정기획위원회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세재정 개편 TF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당연히 나누고 있고요. 현재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 구조,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조정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획위원직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 의원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 기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이제 국기위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와 국기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최고 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던데 이 30%의 초중반의 세율이 부자감세의 비판과 뭐 자본시장 활성화를 좀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어제랑 오늘 좀 많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기획예산처를 분리해서 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부처로 두고 재경부를 두는 단일안이 좀 대통령실에 보고된 건지 이런 보도된 내용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어떤 이제 기획위원이건 전문위원이건 어느 분이 이제 다른 정부직을 맡거나 혹은 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시고 가신 거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국정기획위원으로 돌아오거나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 지금 아마 한 기획위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 정도가 중간에 일신상의 문제 또 혹은 뭐 정부 측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사임을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이제 뭐 활동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이제 제안된 내용 중에는 의원 중에서 의원 발의로 제안된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뭐 이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재부 개편안이 어떻게 보고됐냐 부분은 뭐 지난번에 7월 지난번 이한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 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설해서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부처의 그 명칭을 기획예산처로 하든 어떤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급을 할 것인가 장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그건 좀 사실과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좀 내부에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보고한 이후로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안전운임제 관련해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국정위 차원에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남은 게 있는지, 또는 뭐 당연히 국정과제에는 그럼 포함되는 건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공약으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제를 좀 정리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간사인 복귀한 간사도 시범 실시 기간이라도 여야가 또 정부와 또 경영계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본회의장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발언에 궤를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뒤에. 팩트 김시영입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 1분과에서 오늘 공공주택 활용 관련 간담회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공주택 확대 방안도 논의하신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확대 방안,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어렵게 들어오셨으면 여기 질문 안 하신 분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어렵게 들어오셨는데 없어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칠까요? 예. 아,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오늘 혁신당에서 방문한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무슨 취지로 오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주 국정이 공개 일정이 좀 확정된 게 있다면 앞으로 주요 일정 어떻게 나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조국 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등 이제 야사당이 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정과제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당시 야 5당,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야 5당의 뭐 정책 협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 환기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은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크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결국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께 일단 뭐 초안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찾아가는 이제 모두의 광장은 그동안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방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일정을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북부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 일정을 좀 추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별도로 지금 국민주권위원회나 각 분과에서 그 소규모 형태의 간담회나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는 그 국정과제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거를 국민들께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하는 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네.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 부처들 조직 개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여당 의원실에서 아시겠지만 금융위 조직 개편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고 또 금감원의 금소원 분리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엇갈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한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개편 관련해 두어 가지 늦춰지고 있다는 게 이런 금융 관련 부처인지 궁금하고 그게 맞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고민점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두어 가지라는 그거를 꼭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쟁점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럼 뭐 한두 가지 남아 있죠. 그러면 꼭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어 가지라고 했을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특정에서는 미디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렸던 것이고, 금융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좀 논의가 돼 있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또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좀 조율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금융위 개편안은 일반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좀 달리 그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또 별도의 또 법제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여건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예. 됐죠?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